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상담 사례를 적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의 내면을 왜 들여다보고 내면의 힘을 왜 키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여기 상담에서도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상사 때문에 날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견뎌내기 힘들어서 그러한 고민들을 상담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그런 그룹 안에서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쉽게 잊고 무심하게 처리하고 그러면서 상관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상처가 되고 고민이 되고 또 두렵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은 특히나 매일매일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더 힘들고. 그런데 그런 상담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대요. 노출요법을 권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단계는 뭐냐면요. 복식 호흡을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천천히 숨을 쉬어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충분히 복식 호흡을 하는 연습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상하는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천천히 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이완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명상하는 것처럼 천천히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시킬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훈련이라고 해요. 그런 훈련들이. 그런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제 그런 호흡이 단련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격이 나쁜 상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그 상사가 나를 감시하고 뒤에서 쳐다보는 순간 내게 함부로 대하는 순간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호흡 연습을 합니다. 두려운 이미지, 재수없는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린 채 호흡을 해서 편안한 상태에 도달해 봅니다. 자꾸 연습하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상사를 보면 여전히 기분은 나쁠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려워 피하고 싶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적응이 되게끔 무뎌지게끔 그런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상사에 대해서 내 감정이 무뎌져서 별로 감흥이 오지 않게끔 무뎌지게끔 그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상사에 대해서 조금 그런 안 좋은 감정, 그런 무서움, 두려움, 그런 감정들이 조금 여유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초보자와 베테랑의 차이를 적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같이 해드릴게요. 위기에 맞닥뜨리면 베테랑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 보통 이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초보자와 베테랑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베테랑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보통 이제 그런 급한 상황이 닥치는 경우가 직업적으로는 이제 소방관이나 뭐 의사, 뭐 공군 조종사 뭐 그런 분들이 갑작스러운 순발력이 급하게 빠르게
판단력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신의 직관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직관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갖춰지느냐,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쌓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서 초보자와 베테랑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초보자에서 고수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자기 내부의 경험이 충분히 쌓인 경우 종합적으로 상황이 눈에 들어오고 상황에 맞는 답이 쉽게 떠오릅니다. 이것이 직관입니다.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낸 경험의 아들이 직관입니다. 직관은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 수많은 경험을 녹여 정수가 우러나온 것이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초심자들은 결정을 해놓고도 좋은 결정인지 걱정하느라 실천을 못하거나 실천을 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했다면 우선 최선을 다해 시행하십시오. 차라리 일이 다 끝난 뒤 다시 전체 과정을 살펴보세요. 어떤 결정이 더 나았을까? 복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점점 더 나은 직관을 갖게 되고 점점 더 나은 선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많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하나의 그런 직관을, 판단력을 높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노하우가 쌓인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 편인가요? 네,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 편인가요? 우리는 누구에게든 의지하고 싶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위안을 받고 싶고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칭찬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안할 땐 누군가 손을 잡아주었으면 싶고 앞장서 나갔을 때는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칭찬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기 긍정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또 거울을 보고 아니면 그런 글로써 나의 칭찬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위로나 그런 칭찬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 상황에 맞게끔 내가 원할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한 단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또 내 마음의 내적인 그런 내면의 힘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노력을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힘들이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데 그런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